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듣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왜 맥북을 사는지, 그리고 내가 맥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먼저 저는 맥북을 사는 장점을 하나로 묶어서 결벽증에 가까운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뭔 개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플의 다른 제품도 그렇지만 모든 제품들이 아직까지 이 사람 스티브 잡스가 구상해놓은 유산인데요. 잡스가 일하는 방식이 어땠냐면 자신이 먼저 어떤 제품을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잡스 자체가 초완벽주의다 보니까 상상 속에 있는 제품은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걸 제품팀에 전달합니다. 자, 이거 만들어 와. 제품팀이 받아보면 처음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니까요. 근데 안 된다고 해봐야 어차피 안 통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옵니다. 그럼 잡스가 제품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물건을 만든 담당자의 눈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 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점차 잡스 머릿속에 있는 제품이 조금씩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애플이 지금까지 제품을 만들어 오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팀 쿡이 키를 잡은 지도 꽤 되었고, 애플 제품의 모든 디자인을 담당했던 조니 아이브가 애플을 떠나면서 앞으로 갈수록 잡스의 위상은 좀 더 희미해지겠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때의 잡스의 정신이 애플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맥북이 다른 랩탑과 가장 다른 점이 저는 트랙패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다른 거 다 빼고 맥북에 가장 처음 반하게 된 이유가 이 트랙패드였거든요. 많은 노트북에 트랙패드를 써봤는데 트랙패드가 너무 구려서 저는 항상 마우스를 들고 다녔는데, 맥북의 트랙패드는 어떤 랩탑도 흉내내지 못하는 완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맥의 데스크탑 버전인 아이맥을 쓰는 사람들도 마우스를 안 쓰고 이 노트북에 트랙패드를 구매해서 쓸 정도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힌지를 들어올리는 밸런스라든지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내 지문을 인식하는 터치바의 인식 수준도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한번 집에 다른 브랜드의 랩탑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아마 맥북처럼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랩탑이 많이 없을 겁니다. 디스플레이는 뭐 디자이너들이 맥북을 써야 하는 이유가 가장 실제에 가까운 색감을 구현하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소니의 바이오 랩탑을 꺼내서 봤는데, 맥북의 디스플레이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진짜 눈을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하나 맥북이 지원하는 기능이 주변 빛에 맞춰서 색감을 구현하는 트루톤 디스플레이랑 블루라이트를 싹 빼주는 나이트 시프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드는 저는 확실히 눈의 피로감이 덜해서 잘 쓰는 편입니다. 이게 맥북 내부의 사진인데 진짜 이 안에서부터 뭔가 결벽증 있는 완벽주의자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윈도우 기반 랩탑 중에서 디자인이 괜찮은 편이라고 속하는 HP의 스펙터나 LG의 그램 내부랑도 비교해보시면 애플이 얼마나 완벽 집착증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플에서 밀고 있는 게 이 터치바인데, 사실 이건 겉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고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서드파티 앱을 설치해서 터치바를 커스텀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신세계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터치바를 활용하고 있는데, 맨 왼쪽에는 제가 할 일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오늘의 일정,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넣고 오늘 날짜, 시간, 날씨까지, 이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터치바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온 것 같아요. 사실 윈도우 쓰시는 분들이 윈도우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맥에는 호환이 안 되잖아 라는 말로 맥을 안 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어 등의 어도비 라인이랑 워드, 엑셀, PPT 등의 MS 라인을 제외하면 거의 맥용 프로그램은 맥 전용이 많아요. 근데 맥의 앱들은 윈도우의 앱들에 비해서 일단 디자인이 끝내주는 앱들이 많습니다. 맥 유저들은 이제 너무 이쪽에 길들여져서 그런 앱들에 돈을 내거든요. 일례로 제가 잘 쓰는 IA 라이터 같은 프로그램은 가격이 37,000원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그냥 메모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걸 37,000원을 주고 산다고? 근데 이 앱을 한번 쓰고 나면 다른 글쓰기 프로그램을 못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문의 글이나 스크립트를 모두 이걸로 쓰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애플바가 될 수밖에 없는 생태계. 에어드랍은 뭐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에 에어드랍이 없으면 파일 공유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상종을 하기 싫을 정도예요. 그리고 에어드랍 이외에도 저처럼 모든 게
아니다, 애플 걸 사용하면 편한 게 많은데, 특히 핸드오프라는 기능을 쓰면 제가 하는 걸 계속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PC 카톡을 쓰는 것처럼 문자도 맥에서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제가 보던 PDF 파일을 그대로 이어서 가져온다거나 인터넷 창을 그대로 가져온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랩탑에서 문장을 쓰고 있다가 복사를 하면 아이폰에서 그대로 붙여와서 쓸 수 있다는 건 진짜 편리합니다. 이 외에도 특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앱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특집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그럼 이제 단점을 말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현존하는 랩탑 중에서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웬만한 동급 사양에서는 1.5배에서 한 2배 정도 비싼 편인데요. 랩탑 가격이 비싼 게 둘째치고, 맥북은 사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맥북에서 가장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USB 포트만 있는 건데, 13인치 일반형에는 2개, 13인치 고급형과 16인치에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세상은 아직도 USB-A 타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웃긴 건 USB-C로 나왔으면 아이폰 충전도 C 타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이폰 11까지 USB-A 타입을 택하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달아야 할 동글을 사야 되는데, 애플 정품으로 사는 건 이게 다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사거나 아니면 서드파티에서 나온 이런 통합용 제품을 사야 되는데, 이것만 사도 여기서 이제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장점에서 앱들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앱스토어에 가면 정말 필요한 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맥 유저들, 특히 해외에 있는 맥 유저들은 이런 거에 돈을 내고 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앱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일단 파이널 컷이 33만원, 여기다가 뭐 이거저거 사다 보면 또 플러스 50만원 정도가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애플의 폐쇄적인 형태를 좋아하는데요. 이 폐쇄적인 게 자유도를 조금 해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픈되어 있는 환경에서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악성 코드가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환경인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를 보면 이상한 프로그램이 막 깔리거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을 꼭 깔잖아요. 그런데 저는 맥을 쓰면서 백신을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맥 운영체계에서 유명한 백신 자체도 없어요. 맥을 한 7년 정도 써왔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호환성이 안 좋아요. 맥 사시려는 분들이 마지막에 좌절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특히 맥이 한국의 공공기관, 금융기관과의 호환이 잘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한번 정부에서 액티브 X를 없애라고 엄명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낸 솔루션이 액티브 X를 없애고 설치 방식의 보안 프로그램을 내놔서 지금은 맥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웬만한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은 거의 다 가능하고 국세청 사이트도 되고 정부24도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정부24는 가끔 정말 짜증나게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엔 차라리 그냥 맘 편하게 주민센터 가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1년에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한두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처리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MS에서 쓰는 오피스나 한컴에서 나오는 한글, 어도비에서 나오는 포토샵 일러 등은 맥에서 모두 되기 때문에 호환은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딱 하나, 게임은 아직까지 맥에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게임하려고 맥 사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컴퓨터로 게임은 게임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을 다 봤으니까 내가 맥북을 사야 하는지 안 사야 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맥북을 안 사도 되는 사람, 첫 번째로 예산이 부족하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당장 노트북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눈물을 머금고 기존 노트북을 사야겠죠. 아니면 중고 제품을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맥북 자체가 다른 랩탑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덜하기 때문에 중고를 사서 1년 정도 쓰고 되팔면 꽤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149만원짜리 13인치 맥북 프로를 5년 쓰고 얼마 전에 60만원에 팔았는데, 다른 어떤 노트북도 5년 후에 저만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롤이나 배그는 꼭 해야 된다 라는 분들인데, 게임이 필요하면 조립식 컴퓨터를 사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일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보는 업무가 워드, 엑셀, PPT 정도에서 끝난다면 맥북은 조금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대비. 사실 저 세 가지의 기능만 필요하면
왜냐하면 50만원대 노트북에서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50만원대 노트북을 사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맥북을 사야 되는 사람. 먼저 내가 그래픽 작업을 한다. 포토샵, 라이트룸, 일러 등의 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맥 사시는 걸 일단 추천합니다. 그 외에도 내가 창의적 일을 하는 사람이다. 원래 맥 자체가 예술가를 위한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앱 자체도 창의적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이 많아요. 한 달만 맥을 쓰시면 다시 윈도우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돈이 된다면 맥북을 사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맥북의 가격대가 최소 15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분포했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맞는 맥북은 무엇일까? 인데 다음 영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